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성의 종속, 여성의 억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과 결혼, 그리고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이 여성의 종속과 이러한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무엇이고 또 가족에 대한 성격 그리고 메타포 그러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간략하게 이게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대성과 탈현대성을 배웠듯이 우리가 가족에도 이제 정의가 이제 많은 시대적 상황을 따라서 이제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성 시대의 가족, 이분법적 질서죠, 그렇죠? 이쪽 선의 쪽에 속한 것만 가족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 이 고전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노리스 패밀리, 이제 현대성 시대의 이제 가족이죠. 그래서 성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단만이 바로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가족이 아니죠. 뭐 남남, 여여, 동성애 가족 아니죠. 결혼을 안 했어요. 동거 가족 아니죠. 자녀가 없어요. 부부 가족이에요. 이것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성 시대 때는 이렇게 단선적으로 딱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만이 가족이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탈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가족, 수의 가족, 패밀리스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패밀리스로.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던, 플렉셔블은 뭐 유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연 유연한 가족 이렇게 또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탈현대 속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2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갖고 있는 메타포, 뭐 보호, 지지, 그다음 친밀감, 뭐 애정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러한 메타포를 시행하는 전형적인 가족 임무죠. 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남이 만나든 여여가 만나든 부모와 한부모 가족. 이런 것도 모두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NASW, National America of Social Worker에서 가족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부모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부모 가족도 가족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소니 기든스는 이런 메타포를 실행하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저가 강조했지만, 이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정의하니까 1인 가구가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1인 가구라고 지금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이게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개념으로 볼 때는 1인 가구도 뭐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는 것도 그냥 집단인데 한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또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인 가구도 가족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또 어려운 그런 또 상황에 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가족과 여성의 이런 종속적 관계를 어, 유지하는 이게 유의미한 연관성인 이 가족이라는 제도나 집단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족의 성격, 그다음에 가족의 정의, 그다음에 어떠한 가족의 발생, 그다음에 원인 이런 것을 우리가 두 이론, 이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기능주의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제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에요. 체계 이론이에요. 이 체계 이론은 진화론과 유기체론을 적절하게 이제 융합해서 탄생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기능주의를 탄생시킨 사람을 이제 탈고트 파슨스, 게 50년도에 이제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탄생시켰고, 이걸 체계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 시스템식, 사회는 체계로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유기체죠.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위에 기능하는 것도 있고, 그죠? 소화기관에 기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필터하는 기능, 뭐 신장, 심장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 숨쉰다는 얘기예요. 만약 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도 이게 신체처럼 유기체죠, 신체처럼 사회를 살아 숨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만이 사회가 뭐 어떻게 형성을 유지하고 생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자 위가 정의를 내릴 때 저 전번 시간에 계속 이제 언급했죠. 위에 대한 어떠한 정의가 없습니다. 위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위가 내 몸, 나를 살아 숨쉬는 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 소화기관, 그렇죠? 위 자체의 그 고유한 속성의 정의는 없죠. 그냥 나를 중심으로서 위가 무엇은 기능을 하느냐에 의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집단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하냐. 위가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데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정의가 되듯이 가족이라는 것도 이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내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자 파슨스는 먼저 사회를 이제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을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위가 있고 뭐 신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뭐 적혈구 뭐 백혈구가 있듯이 이 사회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AGI예요. AGI예요. 그래서 AGR 스킴은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미국의 사회학자 탈고트 파슨스가 1950년도에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그 체계적인 개념으로서 어떠한 사회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반드시 every society must 모든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 기능을 수행해야만이 사회가 안전된 균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가 안정된다는 얘기. 이 기능이 흔들리면 위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네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야만이 사회도 뭐 이게 뭐 생명력을 유지하고 균형적인 사회가 되고 뭐 화목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에서 이제 어댑테이션 그래서 이제 적응 기능 이 적응 기능은 일종의 이제 그 경제제도입니다. 이 경제제도에서 뭐 적응 기능은 경제제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애우시고 the goal attainment 목적 달성 기능은 정치 기능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은 통합 기능으로서 통합이죠. 뭐 미디어 종교 하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이 가족 제도는 레이턴스 이제 잠재적 기능 나중에는 이제 유형 유지 기능 패턴 메인티넌스라고 또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잠재적 기능 유형 유지 기능 유형을 유지한다. 위가 소화기관을 하듯이 가족은 유형을 유지한다. 뭐 여러분 아직 뭐야 교육제도
사회화죠. 그렇죠? 사회화, 인성화, 사회화, 그 가치를 내재하는 기능. 예, 그것이 이 네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균형적인 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가족제도는 뭐런 얘기예요? 위가 소화 기능하듯이 가족제도는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위가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위에 어떠한 그 뭐랄까 또 갖춰야 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갖춰야 할 게 있는 거죠. 뭐 위벽이 튼튼해야든가 뭐 어떠한 뭐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갖춰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족 제도도 이게 그 유형 유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있죠. 어떻든 남성, 여성, 어떻게 돼요? 자녀, 엄마, 아빠, 이렇게 자녀, 이렇게 세 가지 이 가족 구성원이 그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남성은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는 도구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여러 번 했죠. 엄마는 돌봄 노동하는 익스프레시브, 표출적, 감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가족이 튼튼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회에 또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브레드위너, 빵을 벌어와야 되고 수입원이 되고 엄마는 돌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긋나면은 뭐 위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위가 아프듯이 여기서 어긋나면 가족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는 돌봄 노동해야 되고 여기서 어긋나면은 뭐 위가 아프듯이 가족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우리가 덤번 시간도 있지만 이 구조기능주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바로 뭐 애착 이론 때문에 뭐라 사람을 좀 폭력적으로 만들고 또 자카르 아칸 같은 사람은 뭐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은 돌봄 노동을 이제 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론은 이제 가족은 어떻게 생성되냐? 이건 진화의 적응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자연적이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따 볼 그 갈등주의는 사유재산에 의해서 탄생됐다 이렇게 보지만 이 이론에서 가족은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고 내재적이죠. 진화의 적응의 결과다 이거. 다시 얘기해서 공룡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와 적도 없고 같이 모여 살면은 시족사회죠. 집단으로 이루어지면은 무찌르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분화가 되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탄생됐고 자연히 그 시족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응의 결과로 탄생된 것으로서 아주 보편적이고 그죠? 인네이트하다. 인네이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살아 숨쉬기 위한 진화의 적응의 결과야. 죄송합니다. 그 기린이 목이 길어지듯이 이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탄생된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어떻게 될까? 영구 불멸의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구조기능주의는 아까도 했지만 엄마는 돌봄 노동해야 되고 아버지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를 탄생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러겠지만 좀 돈 벌어 오시는 분들이 좀 입김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떠한 그 뭐 지도적인 역할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고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유영철 그분이 이제 한번 해보면 나도 뭐 따뜻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버려 유기되고 이러한 삶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탄생됐다. 어떻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가족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야 엄마 속에서 그쵸?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엄마는 그 돌봄 노동하고 이게 화목한 데서만이 뭐 건전한 아이가 탄생된다. 사회에 기능적인 것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자수성가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봤지만 뭐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은 응? 그래?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예? 이게 가족 이데올로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 배울 이제 그 가족에서 애착 이론과도 이제 관련이 있죠. 예? 애착 이론은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돌보지 않으면 아이가 불완전한 애착이 일어나가지고 각종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 노동을 여성의 이제 숙명, 운명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한 억압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구조기능주의는 그냥 뭐 이렇게 균형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가족을 뭐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그 돌봄 노동하고 친밀하고 서로 애정스럽고 애정으로 가족을 뭐 지지하고 돌봄하고 애정으로서 가족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어, 그 가족이라는 것은 동전 양면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무조건 지지, 그다음에 뭐 조건이 없죠. 뭐 저도 자식 사랑 있지만 거의 조건이 없고 그냥 돌봄하고 안정감이 있고 또 집에 들어오면 어떠한 그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과 안정감이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가족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돌봄에 대한 억압 이런 것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종양면이에요. 그래서 부조기능주의는 이제 그 애정으로서 이제 가족을 보고 있는 거고 반대편은 야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구성원들이 가부장적 이들로 또 아버지가 일방적인 그 어떤 소유권 대상화시키고 휘두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 이름으로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동시에 있다고 보는 거죠. 동종양면이죠. 이런 그 한쪽은 좋은 점 애정으로 가고 있지만 한쪽은 뭐냐면 억압과 갈등으로서 그렇죠? 투쟁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갈등주의라고 이제 약간 그 녹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자 이제 애정으로서 가족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그 갈등과 억압 그렇죠? 폭력으로서 이런 가족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반대편의 이제 중심으로 본 그 가족 이론은 이제 갈등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주의는 뭐 우리가 물론 뭐 막스를 갈등주의 집어넣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냥 교양 수준에서 막스와 이제 엥겔스의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막스는 그 시대적 한계죠. 그 당시는 뭐 여성이란 그런 것이 이제 중요시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뭐 막스는 돌봄 노동을 여성이 하는 역할로서 당연히 생각했고 또 가족에 관한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주로 이제 엥겔스의 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우리가 전번 시간도 있죠. 모르간에 의해서 야만 미개 문명 시대 하면서 사유재산 그죠? 그 가축을 이용하면서 농경 생활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잉여가 났고 잉여가 이제 사유재산이죠. 이 사유재산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탄생됐다 보는 사유재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되면 뭐그 가족제도를 없애려면 사유재산을 폐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사유재산에서 아까 구조기능주의는 뭐 자연 보편적으로 탄생을 했지만 엥겔스가 볼 때 가족은 야 사유재산이 원인이야. 그죠? 가축을 위한 농경 생산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생겼고 잉여죠. 그러면서 가족제도가 탄생이 됐어.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이제 문제점은, 이전 시간도 겠지만, 왜 가축 사육을 남성이 하냐, 이게. 여성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여성이 하지 않고 남성이 했다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그, 저 얘기했지만,
학문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다는 얘기죠. 이전에도 했지만, 저 북한은 국가를 통째로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업을 통째로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까지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상대하지 말고, 나만이 상대하는 얘기죠. 나만이 그러니까 여자를 억압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밖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족제도라는 것이 탄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사유재산에 의한 가족제도의 탄생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런 그 사유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서 그 가족제도가 탄생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이 갈등주의가 보는 가족 개념은 어떤 억압, 폭력, 갈등으로서의 가족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가족 안에 개인들 각자가 얼마나 평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남편이 이제 휘두르는 이런 어떤 그 폭력, 그 다음에 우리를 소유화시키고 대상화시킨다는 얘기죠. 주체하고 인격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대상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제 집단 가족 자살을 보면은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이제 이런 심리로서 집단 가족 자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내와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소유. 대상화시켰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죽으라는 얘기죠. 소유하고 대상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가 누차 얘기했지만 애완용을 키우면서 이걸 주체하고 인격화를 안 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기 말만 들어야 돼. 빵 하면 손해야 되고, 그죠? 그럼 내밀어. 이게 다 이게 소유하고 대상화죠. 그죠? 소유가 대상. 그래서 인격화하고 주체화를 해야 되는데, 활동주의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저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권이 어떻게 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자식과 아내는 돈 벌어오는 것 같고, 이제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사니까 아버지들이 소유와 대상화시키고 시두른다는 얘기죠. 그죠? 시두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 제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족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동존의 양면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고, 자,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요사의 이제 반사회적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제 시인이시죠. 제가 어느 대학은 모르겠고, 이분이 이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론적으로 봤습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오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아름답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갈등적인 어떠한 그 공속화, 억압화, 반개성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지은영 시인께서 암시적으로 이제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잘못하면 잠깐만 녹화가 제가 그 OBS를 안 하고 지금 노트북 자체 기능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잠깐만 스톱이 되네. OBS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반사회적 가족이라고 80년도에는 가족, 그다음에 반사회적으로서의 가족 이렇게 했지만 이게 90년도에 이게 번역본이 나왔어. 제 번역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반사회적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바레가 요 공동 그 저자분은 가족이라는 것이 반사회적이다 이게 반사회.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회죠. 그죠? 사회라는 것이 남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타적인 것을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얘기. 우리 가족.
그죠? 어떠한 그 안과 박의 경계선 하면서 상당히 이기적으로, 그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회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기적이니까 사회에 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사회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발에서는 가족이 갖고 있는 성격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한 성격이 반사회적이냐? 이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족 제도는 계급 제도다. 그렇죠? 계급 제도. 막스도 가족을 계급 제도로 봐요. 계급 제도. 가족이라는 것은 막스 얘기로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것은 뭐 내가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지. 근데 속면에는 자신의 지위를 자기 자식이 계급을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뭐야? 계급 집단이라고 막스가 이제 처음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가족은 계급 집단이고 무산자의 그 가족은 있지도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봤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발에서 지금 다 상속이 되지 않냐? 상속에 의해서 그 내가 금수저에 태어났으면 금수저의 특권을 갖고 있고 흙수저에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사는 이렇게 불이익을 전달하는 계급제도다 이게. 이 계급제도가 바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성주라 정책에서 젠더의 주류화도 봤지만 조건과 기회와 조건의 평등 아닙니까? 결과는 나중하고 기회와 조건은 평등해야 되죠. 똑같이 시작해야 되죠. 쉬운 얘기를 해서 상속이 되니까 계급 집단이 되니까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받고 오늘 요번에 뭐 몇 달 전에 그 청문회 그 하면서 그 뭐 어떤 장관이 아들한테 뭐 집을 사줬다니 집을 뭐 3억짜리 집인가 그걸 사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집을 받고 출발하고 어떤 친구는 집 어? 어떠한 오피스텔 한 룸에서 출발하고 이게 틀리죠. 결과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다 이 특권을 불이익하게 전달하는 이런 가족이라는 계급 집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당연히 반사회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이 가라는 이 아버지라는 분들은 우리를 소유화시키고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라는 내 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막스가 그 자본가들은 우리가 노동자들은 이제 8시간 동안 상품화돼요. 그러니까 상품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폭력을 쓰는 얘기죠. 그렇죠? 뭐 꼭 그렇지 않지만 애완용 그 걔 뭐 할 때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폭력 쓰는 뭐 요즘은 거의 없죠. 폭력 쓰죠. 말 안 듣는다고 막 폭력 쓰죠. 왜 내 맘대로 안 해? 폭력 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품화하고 대상화시켜야 돼가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화예요. 내 말대로 왜 안 듣냐 이거야. 내 말대로 따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개성도 없고 주체하고 인격화를 유지하면은 되는데 대상화시키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돼? 폭력,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오토가 일어난다. 사적 공간으로 취급되면서 돌봄 노동, 그죠? 돌봄 노동이 이제 그 무가치한, 어? 돌봄 노동은 보상되지 않고 또 언급했지만 가져가면서 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요즘은 뭐 그 주체와 그뭐 인격화죠. 인격화해서 인권 이러면서 이제 뭐 처벌이 그 빈번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이름으로서 어떤 이런 폭력은 이제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 제한적이죠. 제한적으로 약간 그 폭력이 상당히 감춰지죠. 그죠? 감춰진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남자의 그 도구적 역할, 여성의 편집적 역할은 억압과 고립, 종속을 가져오고 임금 소득자로
남성의 권력은 강화한다. 그래서 미셸 바레스 그러니까 사회주의 페미니즘자예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그 임금에 의한 이러한 그 권력, 그죠? 여러분들 뭐 무시 못해요. 이 경제 돈 있지만 그거 보세요.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의 그 아내들은 잘 못 나와요. 바깥으로 못 나와요. 왜냐? 돈 많이 버니까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밖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업가들은. 좀 아내는 또 따라야 돼. 아주 그뭐 트로이카, 그다음 이제 윤정희 씨, 남정희, 문희 이렇게 세 분이 아주 60년대 우리나라의 그 아주 트로이카인데, 어, 문희분이 그때 한국일보, 그 미도판가, 거기 이제 그 대기업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거의 그 60 넘어서, 그때 이제 슬슬 바깥으로 외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안타까운 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관 하나 차려주고,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왜 못 나오게.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경제권이 상당히 그 뭐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그 막스가 무상가족은 가족도 없다. 무상가족이라는 건 그러니까 막스가 볼 때 가족은 뭐 친밀감, 애정 그렇게 되지만 무상가족, 돈이 없는 가족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돈이 없고 집안이 흔들려 봐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친밀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불평불만만 있죠. 이런 그 뭐랄까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그 말 자체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을 때 무상가족은 가족도 없다는 막스가 얘기했는데 돈이 없는 그 돈이 없는 아버지는 상당히 약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페미니 특히 미실 바레시모는 이러한 그 돈 벌어오는 남성으로서의 강화가 우리를 인격화시키고 그쵸? 주체화되지만 반사회적이런 그래서 가족이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성격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반사회적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또 말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뭐 저 한번 보겠지만 잘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사회 가족의 미셸 바레에서는 그 가족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각박한 원망하고 이런 이 불평등 시대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안정감과 지지, 친밀 그것을 주는 것은 가족만큼 어떠한 집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가족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이 어떤 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그나마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암만 잘못해도, 그래도 용서는 가족이 하지, 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집단도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주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 가족이지만 가족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 저기 뭐 엥겔스는 이제 가족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바레스는 그러면 이 가족이 갖고 있는 이 반사회적 성격을 고치자 이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이게 고치자. 네 가지를 봤으니까 이 네 가지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한번 고쳐보자는 것이 바로 이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저거 이제 과제로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반사회적 가족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족으로 바꾸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1차씩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잘 편집이 됐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